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한 주 시작함과 동시에 와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고요. 일단 시장 종합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고, 미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증시가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수가 있었는데, 주말간에 그래도 좀 뭔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는 거는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마저도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일단 오늘 이번 한 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또 지난주 증시와 또 똑같게 또 급락한 이후에 살짝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오늘 우리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미증시를 좀 체크하면서 내일 시장 좀 대응을 해봤으면 하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증시의 가장 대표적이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정치 테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너도 정치 테마 이야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의 시기를 찾아내는 포인트를 찝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자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왔다 종목 홈쇼핑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혜택을 좀 드립니다. 혜택을 드리는데 뭔 혜택이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를 저희가 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시황 이슈. 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정치 테마가 당연히 좋다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투자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정치 테마를 봐야 되고 다른 종목들은 우르르 빠질 것이다. 왜냐? 정치 테마로 시장 수급이 싹 쏠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슈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어떤 쪽 섹터로 시장 수급이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런 이슈들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오늘 공략하는 거,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략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종목명만 딱 듣고 종목명 딱 말하고 코드명이 번호 몇몇몇몇몇 요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좋다, 요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브리핑 해드릴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차트를 교육해 드립니다. 차트를 교육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무료로 교육을 해 드립니다.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돈 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돈 안 드니까 그까이 거 대충 해주냐? 아닙니다. 정말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왜 이걸 해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차트도 보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일단 남들 산다니까 냅다 사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이면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조금 어떻게 해서든 제가 도움을 주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제가 내일 오후장에, 오전장에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뭘 해드릴 거냐면 교육 영상을 남겨드릴 겁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자, 입장하시면 제가 일단 교육 영상 올려드릴 거고, 오늘 방송에서 공략할 종목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랑 이런 혜택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 잠시 후에 요거 한 번 더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콧물 질질질 흘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감기를 걸렸어도 우리가 12개 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감기를 극복해서 얼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였어요. 그쵸? 자,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68개밖에 안 나왔어요. 환장하죠. 환장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91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은 코스피는 866개, 하락하는 코스닥은 1495개, 1500개 종목이 거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는 오늘 5.57%까지 빠졌고요. 포인트로는 2328포인트까지. 이러다가 2000포인트도 깨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가 좀 됐지만 그런 공포 심리가 좀 많이 자극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0포인트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수가 이제 바닥권을 딱 잡고 반등하는, 강력하게 반등하는 자리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거에 대한 이런 조심성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25%까지 오늘 사이좋게 5%씩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오늘 거의 뭐 선물 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3조 원 가까운 돈을 좀 이탈을 했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조 원이 넘게, 2조 1000억 넘게, 2조 2천억 가까이 거의 매도를 해버렸고요. 이거를 이제 뭐 개인과 기관이 좀 담아줬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이탈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외국인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일단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뭐 니케이 지수도 오늘 7% 빠졌고요. 아주 가관인 거는 홍콩 항생 지수가 오늘 13% 넘게 빠졌습니다. 환장하겠죠. 중국 증시도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일본, 중국 진짜 제대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하락을 좀 보였던 시장입니다. 그만큼 오늘 선물 시장은 완전 되게 대박이 터지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그냥 디립다 내 매도 꽂아버리는 그런 물량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선물 위아래로 양방향으로 배팅을 하는 약간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66원대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환율은 언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유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61포인트대 61달러 수준으로 지금 유가가 계속 WTI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을 재료가 나오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거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렇게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됐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뭐 짧게 좀 설명을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원일치로 헌재에서 바로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을 출마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어서 봐야 될 거는 기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지금 정치 인물이 나올 수가 있고, 저 때에는 저런 정치 테마에 좀 우리가 발을 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발을 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선고일이 지정이 됐어요. 선고일이 지정이 되고 4월 1일, 그리고 4월 4일 날에 선고가 인용되면서 바로 탄핵이 결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선일이 확정되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대선일이 확정이 돼요. 자, 그러면 내일 뭐 6월 3일 날이 뭐 유력한 날짜라고 하는데, 내일 대선일이 결정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각 당마다 또는 무소속도 있겠죠. 대통령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출마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론도 겹치고 뭐 이러다가 보면서 이제 각 당에서는 유력한 뭐 후보자로 인해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대선일이 확정이 되면 이 대선 날에는 뭐예요? 반의무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휴무일로 지정이 돼야 돼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결정이 되는데 6월 3일 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조기 대선에 대한
뭐 여기 선거 일자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대선일 확정 기한, 그러니까 이때부터 14일까지는 대선일을 확정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등록 5월 11일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뭐 우리가 서치를 하다 보면, 검색해서 보면 누가 무슨 대통령 나가고 싶다, 누가 출마할 것이다, 누가 지금 뭐 시장직을 내려놓고 누가 뭐 공직을 내려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는 게 바로 11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일부터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선거 이제 캠페인 뭐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핵심만 딱 지금 여기서 핵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치 테마에서 특히나 좀 인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 인물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마주. 정치 인물 테마 관련주로 좀 우리가 챙겨서 보시는 게 좋고, 이 이후부터는 무엇이냐? 여기 12일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개시했을 때 이때부터 뭐예요? 공약주. 그러니까 즉 정책주들을 체크해서 보시는 거가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누가 뭐 대선에 출마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정치 인물 관련주들이 막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 12일, 5월 12일 이후로는 무조건 정책 쪽으로만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지금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일자리 관련주, 뭐 또는 그 저출산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서 누구든지 다루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기호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저출산이랑 일자리 관련된 거 누가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일자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거고, 오늘은 일단은 그런 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 관련된 거는 그때그때마다 뭐 매번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일정들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좀 체크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보기 싫은 사람 2명이 나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진짜 증시가 이게 폭락장이 됐다가 급등장이 됐다가 좀 난리가 아니어서 좀 짜증나는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두렵지 않다라고 외친 중국이라고 해요. 뭐 일단은 미국이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두렵지 않냐? 바로 관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복을 하겠다. 이거 좀 그 예전에 우리 트럼프 1기 때 봤던 거 약간 데자뷰죠. 똑같이 좀 이어지고 있죠. 트럼프 1기 때도 시진핑이랑 둘이 싸우면서 정치 보복, 관세 보복을 하네 어쩌니 막 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만드네 어쩌네 막 했던 거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자, 보복을 외친 중국이 수출과 물가 이중 타격에 대한 고심을 좀 하고 있다. 이거 결국에는 피해를 받는 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트럼프랑 시진핑이 이렇게 싸울 때 우리나라와 일본은 옆에서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좀 파이트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스파크들이 우리 증시를 굉장히 흔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보시면 제 1탄 2025년 2월 달에 뭐를 하냐면요.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뭐 LNG나 석탄 등에다가 최대 15% 관세, 맞불 작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면은 관세 10% 인상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대두, 옥수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국이 그 미국에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완전 강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 지역 보면 뭐 텍사스나 이런 쪽이에요. 대부분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지역이죠. 생산하는 지역. 자,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농축산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끔 내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바로 관세 이렇게 때려버리죠. 대두랑 옥수수,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뭐 육류,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약간의 좀 타격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또 뭐예요? 모든 미국 수입품에 똑같이 관세를 먹인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맞불 작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전에도 우리가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뭔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런 협력으로 인해서 경제를 좀 이렇게 도모하려고 좀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했었던 게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불안하죠. 왜 자기들과 동맹을 한 국가가 중국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괜찮다. 오히려 의도대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맞불 작전으로 번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접 국가들까지도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슈는 올해 그냥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지금 뭐 한 4월 지나면 괜찮겠지? 5월, 6월 지나면 괜찮겠지? 이거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보세요. 뭐 상호 관세 이렇게 발표해놓고 중국이 또 똑같이 때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 사람들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빨간색 모자 쓰고 그 와중에 잔디밭 위에서 볼 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니들은 떠들어라. 난 안 듣는다.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자,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 시장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최저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또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최근에 좀 공유했었던 종목 이제 한알령 관련주로 이제 DOU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8% 정도 수익 중이고요. ICTK 제가 좀 집중해서 좀 체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 지금 다 빠지고 시장 뭐 바닥 무너지고 저점 깨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ICTK는 현재까지도 박스권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기회 한번, 재료 한번 딱 터지면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재료들은 풍부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DOU를 우리가 공략했었던 타이밍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DOU가 중국에 있는 텐센트와 협력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DOU의 기대감이 크게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조정은 나왔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급등해서 올라오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그 좀 교류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DOU는 뭐예요? 버블이라는 연예인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M이나 뭐 JYP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 이런 빅 대형 그 엔터사들과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구독자 수가 갑자기 또 대폭 증가하면서 그 수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ICTK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이 박스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양자 보안칩 대량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ICTK는 일단 최근에 35%까지 수익을 좀 만들었고요. 자, 오리엔탈 전공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지수 무너지면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쭉 빠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리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싸면 되려 오케이 싸다 하면서 담아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적과 수주 이미
2029년도까지 이미 수주가 다 마무리가 됐고 더 추가 수주까지도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리엔탈 전공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SL 자동차 부품주 요즘 많이 빠지죠? 그래요, 맞아요. 자동차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차가 그래도 좀 뭔가 대응을 좀 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동차 그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이 자동차 관세 쪽으로 현대차가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대응해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그 여러 종목들이 뭐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뭘 사든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을 뭐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확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종목을 사시고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하실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 관련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산주들의 그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풍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좀 중요해요. 근데 지수 문제로 일단 이렇게 좀 빠지고 있죠, 풍산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대응했을 때는 크게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저도 뭐 매번 수익 내는 그런 뭐 신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뭐 매매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보장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도 매번 맨날 주식만 보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피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시황이나 이슈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돈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체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어쨌든 오늘 제가 공략하는 종목도 정치 테마가 됐든 뭐 정책주가 됐든 돈이 흘러가는, 돈이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유입되는 한쪽으로 막 몰려가는 듯한 약간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도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좀 매매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어때요? 낙폭 과대, 바닥까지 막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있죠.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려는 뭔가 신호가 딱 잡히는 딱 그 구간이 있어요. 딱 그 구간에서 저는 매집합니다. 오늘도 차트 딱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그런 거 좀 패턴을 말씀드리고요. 차트 교육, 왜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잡는 거를 추천드리느냐. 예, 그런 차트 교육들, 그리고 오늘 관련된 거 교육 영상 제가 남겨드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뭐 수익률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슈들 좀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시 후에 광고 조금 보시다가 우리 1부하고 2부 종목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시고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 설명드리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뭐 시장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관세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실시간으로는 뭐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관세 뭐 조금 유예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미증시가 너무 폭락하니까 이거를 좀 약간 잠재우기 위한 약간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뭐 거기에 따르는 증시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면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더 찾아보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 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협조해서 불법 사이트를 지금 단속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콘텐츠 관련돼서 폭삭 소가수다 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고 중국은 그것을 시청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콘텐츠들을 받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법적인 게 그냥 무료로 그냥 배포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받습니다. 일단은 그 IP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따르는 또 수익을 또 창출을 하고 있는 중국 국가. 예, 그래서 뭐 지금 구속해서 뭐 1년 6개월 뭐 구형을 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콘텐츠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단속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주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 한국과 다시 한번 교류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불법 사이트 단속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3주째 지금 한알령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질려 죽겠어요. 근데 질리는데 왜 자꾸 가지고 오느냐? 너무 명확해요. 이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크게 반등하면서 중국의 그 기대감,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한 이런 기업들 주가 반등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엔터주들이 그렇게 막 급락하고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한알령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좀 계속 언급을 좀 드리겠고, 자, 이런 하락장에서도 돌파구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돌파구 중에 하나는 바로 한알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주째 지금 한알령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3주가 아니죠. 그 전부터 화장품주까지 하면 그냥 5주, 6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폭삭소가수다 또 나옵니다. 자, 3주째 폭삭소가수다를 제가 언급을 해요. 이 정도면 이 폭삭소가수다 관계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 이슈가 있어요. 중국에서 폭삭 소가수다 제작진들을 초대합니다. 출연진과 제작진들을 초대해요. 어디로 초대하냐? 바로 장가게, 장자게라고 하죠. 뭐 중국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장가게 같은 경우는 꽃이 피거나 가을에 가면은 굉장히 장관을 이룬다라고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중국은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중국 장가게에서 왜 이쪽을 초대를 하느냐? 바로 이 대사 하나 때문입니다. 이 대사 하나. 이제 우리 애순이와 관식이가 마지막에 노인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년에 단풍보러 중국에 있는 장가게를 가자라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장가게에서 요 배우들을 초대를 합니다.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겠죠. 중국 쪽으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한알령 해제에 대한 물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한알령 해제는 무조건 될 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증시 폭락장에서는 그런 큰 기대감을 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들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큰 소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목도 칼칼하고 콧물도 지지직 새고 나 지금 죽겠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폭삭 속았수다 보면 평점 보세요. 9.4점.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9.4점씩 이렇게 받는 일은 그건 뭐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지금 다 불법이죠. 예, 여기 다 불법 사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불법 사이트로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를 계속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 그 나오는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9.4점씩 나온다. 그만큼 지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뭘 공유했냐면 디어유를 공략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고점 대비했을 때 8% 정도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 왜 이 디어유를 제가 공략을 하냐면, 어쨌든 지금 이 엔터사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교류하고 있는 회사이고, 버블이라는 그런 콘텐츠, 그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걸그룹 또는 보이그룹 또는 이런 아이돌 그룹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고요. 그런 아이돌들이 다른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계정에다가 사진을 공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게시하지 못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디어유를 이용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진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들을 빠르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그 좀 팬덤이 좀 강한 그런 아이돌 그룹에는 이런 디오유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구독자 수도 굉장히 높아요. 북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아이돌 그룹의 그런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보니까 여기도 따라서 구독자가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국 내수 시장까지 터진다? 라고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구독자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디오유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자. 어쨌든 고점 위 부분까지는 한 번 더 공략해봐도 될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 한번 봅시다. 한국당 어디든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도 요거를 좀 자료 검색을 해보면서 요런 내용이 나와요. 불법적으로 좀 이렇게 이 일이 좀 터지는 게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불평불만들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인이 현지에서 뭐 예를 들면 관광 온 사람들을 영업해 가지고 중국에서 따로, 예, 제주도에서 따로 중국인들이 영업을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뭐 그런 일들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무비자, 중국인의 무비자 확대가 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제주도 안 가려고 한다고 하죠. 예, 제주도를 별로, 왜냐면 중국인들이랑 좀 부딪히면서 시비 걸고 약간 이런 쌈도 많이 나고 뭐 한다라고 해요. 뭐 글쎄요. 저는 싸움이 안 나던데. 그렇죠? 자, 아무튼 하계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을 좀 늘린다라고 해요.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해서 지방공항에서도 최대한 중국을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급등하는 거고 또 쫓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좀 포트를 좀 구성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결국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쏘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공략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그래서 공략하는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투신 쪽과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계속 담고는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는 거는 기관들이 이렇게 담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빨리 간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전부 다 기관의 수급이 좀 좋은 종목들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들 좀 체크를 하고 왜 기관들이 사 모을까? 무엇 때문에 사 모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야 투자에 대한 실력도 늘어요. 그냥 뭐 누가 알려주는 거 그냥 막 사고 그냥 뭐 그러면 이 차트는 그냥 좋은데 하고 그냥 차트 그냥 모양만 보고 사고 이게 아니라 그럼 왜 모양이 좋아졌고 왜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늘어났고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번뜩 생각나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저점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관 수급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의 차트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급등 나왔죠. 급등 이후에 급락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래, 뭐 물량, 가격 조정 충분히 다 받았어요. 가격 조정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는데 이 바닥권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 바닥권 자리에서부터 박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그래도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구간에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 있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이제 매물대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냥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화장품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엔터 쪽 말씀드렸고 근데 뭐예요? 이제 관광 관련된 단체 관광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제가 한한령 관련돼서 매 주마다 업종을 하나씩 바꿔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한한령이 정말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뭐 교류하는 것을 제가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한령이 여태까지 해제되지 않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게임주가 갈 듯하다가 또 떨어지고 뭐 관광주가 또 갈 듯하다가 떨어지고 화장품 가다가 떨어지고 약간 이랬잖아요. 그 기대감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더 커지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지금 이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관광, 단체 관광 관련된 그런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차트적인 조금 추가적인 브리핑은 제가 어디서 말씀드리냐면요. 요 혜택 말씀드릴게요. 종목 차트 교육은 요런 차트들 있죠. 요런 차트들 왜 제가 여기서 진입을 하려고 했고 그 이슈는 뭐고 재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요거 어디서 보냐면요.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 옆에 QR코드 통해서 기본 카메라 어플 딱 갖다 대시면은 제가 오늘 관련된 종목 히든 종목이죠. 종목명이 안 나와 있어요. 요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교육 영상 제가 내일 요 종목은 왜 매수하게 됐고 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지금 종목 올려놨으니까 그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이면 이날은 이제 빨간 날이 되겠죠? 그럼 휴장일이겠죠? 그러면 증시가 휴장이면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날 쉬면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거할 것이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선거가 우리에게는 가장 좀 주식 투자에서는 좀 너무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좀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좀 뭐 공직에 있거나 뭐 또는 뭐 여러 좀 뭐 자리를 좀 내놓고 대통령 후보에 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정식 후보자 등록은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자들 관련 주식들을 좀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미리 정리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트레이딩 하고 계실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오늘 정신없이 좀 트레이딩을 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일단 좀 관련주들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해서 내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 관련주들 쫙 정리해 가지고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정치 인물을 제가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뭐 예를 들면 정책 같은 경우는 대선 그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언제 뭐 후보자로 등록을 했다 어쨌다 이거 말고,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대선으로 좀 좁혀지는 그런 상황에서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요 포스터입니다. 자, 보시면 기호 1번부터 뭐 몇 번까지죠? 14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론하면서 자기는 무슨 정책을 펼칠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도와줄 것이고, 무엇을 뭐 또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대통령의 완전 완벽한 후보자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정치 인물에 대해서 좀 투표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정책, 여기서 내세우는 공약 관련된 주식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정치 테마라고 해서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요거 정치 테마라는데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응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이 뭐 내일 뭐 대선 출정식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뭐예요? 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대선 출마에 대해서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누구가 이렇게 해서 나간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력한 그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이 조금 약간 보수 쪽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관련주가 크게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힘 쪽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좀 공략할 테마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이 공약은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공약이라고 하면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에 짜장면을 10그릇 돌릴 거야, 뭐 이런 공약들 있죠. 그런 것도 다 공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게 있었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벌써 주식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었던 게 바로 뭐 일자리나 또는 저출산 관련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여성 안심 평등 사회 뭐 이런 거 만들겠다. 그리고 뭐 수출 지수를 뭐 어떻게 하고 주택 공급 관련된 것도 언급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봐야 되냐? 자, 저출산, 아까 말씀드렸죠. 저출산과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주택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또 건설주들도 움직입니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또 일자리, 뭐 청년 일자리, 뭐 주거 안정 시스템이나 청년 일자리, 뭐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시스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도 코로나 때 뭐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 막 이렇게 엄청 급등락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력이 안 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뭔가를 좀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공약이나 정책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 그 관련된 주식이 그때 갈지 언제 갈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보기 싫어도 최근에 무슨 뭐 우리가 탄핵으로 맨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맨날 그 불안하고 안 좋고 막 그런 것들만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어느 산업에다가 좀 관심을 주는지, 이 어떤 후보자가 어떤 산업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지, 기후 쪽인지 AI 쪽인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공략했던 종목은 일단 토탈소프트를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언제 슈팅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항만해운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지금 현재 토탈소프트의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는 진입하기에서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기관 쪽 보세요. 기관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데 투신, 뭐 금투 쪽이 좀 담고 있긴 좀 아쉽긴 한데,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담고 있어요. 자, 일단 수급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거기서 좀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요거일 겁니다. 아무래도 정치 테마랑 관련돼 있지, 정치적으로 뭐가 있겠지 하면서 이거 찾아보시면 안 나오실 거예요. 예, 안 나오실 겁니다. 자, 일단 그만큼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 현재 지수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또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죠. 예,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힘있게 좀 가지는 못할 거예요. 무겁거든요. 무겁게 천천히 우상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관련된 거는 쪽이 QR코드 있죠? 거기에다가 미리 올려놨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차트 교육을 제가 수시로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좀 체크하시면서 같이 교육 영상 보시면서 투자 도움 많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여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장중에 혹시나 좀 매매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는 뭔가 좀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을까? 잘 되고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관련된 교육 영상들을 계속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이제 투자 고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